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네, 세무인데, 제가 듣기로도 아주 분위기도 좋고, 또 열심히들 또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강의를 많이는 안 들어봤지만, 듣기 전과 듣기 후가 좀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똑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매주 강의를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1기 때도 강의를 했었고, 지금 우리 고상철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교육도 EBS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성남에 저희 대학이 있어요. 신구대학이라고 그 세무학과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사이버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학과에서 또 강의를 또 부동산 조세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 중개 쪽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처럼 실전 투자 하시는 분들 대상 강의도 하고 또 요즘 이제 공급자 시장이 있죠. 개발하시는 분들 부동산 개발. 제가 이제 이번 주도 인천 도시공사 가서 인천 도시공사나 LH공사 이런 데들이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이제 디벨로퍼로 하죠. 이제 공공 디벨로퍼. 이분들이 과연 이제 어떤 이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 강의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기간 동안 꼭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적인 것도 좀 같이 좀 엮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얘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금 이 IQ 지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일단 가볍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제가 오늘 첫 시간의 제목은 부동산 투자와 절세 10계명이라고 이제 잡아봤습니다. 표현은 이제 그런데 첫 번째 요거 많이 쓰는 말이죠. 네. 절세와 탈세라는 말 많이 쓰죠. 절세, 탈세. 그렇죠? 그럼 절세하고 탈세인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는 탈세를 원하세요? 절세를 원하세요? 네? 네, 속이지 말고 절세, 탈세예요. 탈세 같은 절세, 그렇죠? 자, 그러면 절세도 탈세도 다 세금 줄이는 거죠? 세금을 줄이는 규정입니다, 그렇죠? 자,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절세도 세금을 줄이는 거고 탈세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절세는 합법이죠, 그렇죠? 절세는 합법이죠. 얘는 합법이야. 탈세는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 그러니까 항상 뭐 투자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작두를 타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은 절세, 이쪽으로 탈세야.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탈세를 하고 있는 건지 절세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탈세를 한 거라면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절세를 한 거라면 그냥 발 뻗고 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비과세는 탈세일까요? 절세일까요? 비과세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게 비과세죠. 얘는 탈세일까요? 절세일까요? 네, 절세 맞습니다. 빙고.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과세 뭐 있어요? 알고 있는 거. 네? 1가구 1주택. 자, 1세대 1주택.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서로 정보를 좀 오픈하셔야 돼. 그렇죠? 나만 잘 된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 물건이 다 내 게 아니잖아. 돈이 없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갖고 있다가 팔면은 무슨 세금을 안 내줄까요? 양도세. 그렇죠? 양도소득세라는 걸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대신 얘는 몇 년 보유죠? 몇 년 보유하면 될까요? 그렇죠? 요건 아시죠?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단 얼마 전에 이 파리부동산 대책 때문에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추정하는 것은 조정지역, 투기로 조정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얘는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 네. 얘는 거주. 그러면 요 조정지역은 어디냐면 요 서울 다 들어가요. 서울은 다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지금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하는 거는 2년 거주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1세대인지 1주택인지 2년 보유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거주가 되면은 이제 번거로워지는 거. 거주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전입 전출 체크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입 전출 체크가 다 돼야 돼요. 그러면 거주가 편해요, 보유가 편해요? 보유가 편하지. 이거는 내가 등기 부상 내가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나 여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거죠. 네. 또 뭐 아시는 비과세 있으세요? 끝? 없어요? 금융소득 2천만 원. 그게 뭐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거 부동산이 아닌데? 금융소득은 임대소득? 아, 예. 우리가 자, 이분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집을 하나,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월세야. 하나는 월세. 하나는 월세예요. 그러면 보통 이 월세 놓은 분들이 요 반전세 반월세예요. 그러면 이건 자가집이고 그러면 이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월세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이분은 탈세예요, 절세예요?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죠. 그렇죠? 자,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이분은 절세야, 절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 월세 수입이 연 우리가 1년에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2천만 원까지는 신고가 면제가 돼요. 신고 면제. 요거예요. 신고 면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조항이죠.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얘기할 때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규정 하나만 알아도 나는 굉장히 절세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 모르는 분들은 자기 탈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씩 질문하면 막 되게 막 부끄럽다는 듯이 와서 지금 죄송한데 이게 제가 그동안 탈세한 것 같은데 괜찮나요? 거의 지금 뭐 탈세야 절세지. 문제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규정을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투자 행위가 절세인지 탈세인지 알아야지 대비를 한다는 거죠. 절세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이 절세인데 왜 신경을 써? 근데 탈세는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어서 많이 본 단어예요. 무슨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절세일까요? 탈세일까요?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죠. 그렇죠? 탈세. 그러면 업계약서. 탈세. 그러면 요즘 다운 계약서 많이 써요? 업계약서 많이 써요? 네? 업다운? 업다운? 그렇죠?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개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그 한국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 제가. 그래서 다운 업계약서를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 다운 업계약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쉬는 시간에 오셔서 막 정색을 하는 거야.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야. 미국은 다운 업계약서가 있을 수가 없대요. 거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응? 그거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써보시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막 미국 법하고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 이제 이 중개 시스템이 에스크로제라고 해서 우리처럼 뭐 매도인 매수인 만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중개 법인끼리 자기네끼리하고 이제 변호사 끼고 해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가. 그게요. 하긴 그럴 만한 게 미국은 땅도 넓잖아요. 매도인 어디 있어요? 뉴욕에. 매수인 어디 있어요? 저기 워싱턴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걔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발달되는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금방 올라와. KTX 2시간이면 와. 부산에서 올라올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다운 계약서 쓰면 무슨 세금을 줄 수 있을까요? 무슨 세금을? 네? 양도세?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매도인은 내는 게 양도세고 매수인은 뭘 내야 돼요? 취득세. 이걸 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다운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양도세를 줄 수 있고 이 사람은 취득세를 줄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둘 다 줄이니까 둘 다 좋지 뭐. 그렇죠? 그럼 업계약서는 왜 쓰는 거죠? 업계약서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이니까 좋긴 좋아.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취득했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해요. 그럼 양도세를 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배웠지만 취득세가 세금률이 높을까요? 양도세가 높을까요? 양도세가 높아요. 취득세는 기껏 많아야 4%야. 근데 얘는 기본 6에서 40%까지 올라가요, 이게 내년에도 42%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만약에 양도 차이 많이 생겨서 양도세율이 높은 일이 나온다. 그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야.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낼 때 이 취득가액을 다운하는 게 좋겠어요? 업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업계약서가 좋겠죠. 업계약서가. 그렇죠. 왜냐하면 요 취득할 때 낸 비용은 나중에 양도할 때 이거 다 경비공제를 받거든요. 이해되세요? 경비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걸 좀 더 많이 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다운 계약서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업계약서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탈세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걸릴 확률이야. 걸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그거는 해보면 알겠지. 해봐서 걸리면 되잖아. 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물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무슨 강의 들으셨어요? 경매 물건 여러 개 우리 이영 교수님한테 들으셨나요? 네, 여러 가지 보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특히 주택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시스템, 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그래요. 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그래요. 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는 매도인이에요. 여기는 매도인이고 여기는 매수인이야.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게 2006년도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 벌써 10년 넘었네. 2006년도까지는 매도인이 양도세 신고하고 여기는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세 신고할 때 이 양도 금액은 뭘로 했냐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신고를 들어갔어요. 이 기준시가라는 제도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이에요. 국세청 고시가입니다. 국세청 고시가. 그 다음에 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요거는 지방세. 요 지자체가 정하는 고시 가격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지자체가 고시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이걸 신고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할 때는 기준시가로 해요. 그럼 보통 요 고시 가격이 실거래가, 호가보다도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이게 물건마다 차이가 있는데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걸로 신고를 하는 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걸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개정이 됐어. 2007년도에 실거래가제로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실거래가제로 변경이 됐어요. 네, 이게 변경이 된 거야. 요렇게 가던 것이 요 제도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실거래가제로 가면서 어떻게 이걸 바꾼다는 제도를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에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투자가 문제성인 투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돈을 벌었는데 여기서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손실 나면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떤 법규상의 해석을 법규의 현실을 몰라가지고 법을 잘 몰라서 당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신고하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운 업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시가 표준 내역으로 다운 시켜서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럼 실제 호가하고 시가 표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보통 시세의 30에서 6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0% 잡아서 써도 문제가 안 됐던 거야, 이게. 이 당시에는 이게 탈세가 아니야. 절세.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 부동산 세금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꾸 또 바뀌어요. 이 당시에는 절세였어요. 얘는 절세야.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쓰면 탈세야. 이게. 옛날에는 탈세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실거래가로 한다는 건 뭐죠? 실제 거래된 금액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면은 뭐 경매물건 낙찰받아서 뭐 썼다. 그러면 요 금액을 실거래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실거래가 자료를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하면서 시군구청에다가 실거래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 이게 의무사항이야. 만약에 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실거래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요 매수인은 취득세 과태료가 5배예요. 그럼 취득세 낼 게 100만 원이면 5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규제를 받아요. 요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2007년도부터야. 그러니까 다운해도 뭐 문제 없던데 했던 분들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경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나는 문제 없었는데 이때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실거래가로 제대로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은 주변 매매 사례가 많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주변 매매 사례가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럼 그래서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그나마 좀 나아. 이 지역에서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지를 갖다가 뭐 물려받았는데 땅을 매각해. 그럼 이건 매매 사례가 거의 없다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 같은 거는 뭘로 많이 신고해요? 공시지가로 많이 하죠.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가격이 낮아요. 실거래가는. 호가는 많이 나가죠, 그래도. 그래서 토지가 그래서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든, 뭐 분양을 받든, 금매로 잡든 간에, 만약에 이제 요게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요 실거래가를 이 자료가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요 실거래가 자료를 취득세를 이제 냅니다. 내고 나서 시군구청 간 다음에 어디 가냐면 등기 이전 해야 되잖아요. 등기 이전. 맞죠? 그럼 등기 이전 하면은 요게 등기부 등본에 등기부에 요 가격이 요 실거래가 가격이 등재가 돼요. 등재가 뭘까요? 이런 공적 장부에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보셨다면 알 거예요. 요즘은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빼박도 못하는 거야 이게. 요즘은 등기부 등본 뛰면은 가격이 다 나와요. 이게 가격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어요. 가격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거 가지고 파악이 돼. 이 자료가 국세청의 알테메스라는 부동산 관리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요. 이게. 요 가격이. 언제부터? 2007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10년치 데이터 자료가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될까요? 정부가 발표한 투기라고 지칭한 지역은 주 타겟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적발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을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시스템의 변화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옛날 얘기로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절세였는데 지금 탈세라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공부를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는 이 얘기도 유통기한이 올해하고 내년 연초까지야. 그러면 내년 하반기 되면 또 바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될 때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늘 바뀌니까. 그 한 번 드는 걸로
내가 평생 투자할 때 써먹는다? 아니야.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정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은 뭐 다른 시간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책의 변화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건대에서 강의할 때도 이 정책론도 강의 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책 변화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뭘까요? 네? 이따 끝나고 뭐 뒤풀이 때 가서 뭐 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임대사업? 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 도시재생 속에 임대사업자 육성이에요. 이게. 근데 임대사업은 박근혜 정부도 임대사업을 했었어. 그거는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도시재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끝이야, 사실은. 도시재생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도시재생이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신도심 위주예요? 구도심 개발이에요? 구도심 개발이에요. 그럼 투자지가 구도심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구도심을 가보셔야 되는 거야. 구도심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건 안 가르쳐 주지. 왜? 제가 먼저 가고, 제가 먼저 가서 투자하고, 그렇죠? 네, 해야죠. 여기 땅 하면 내가 먼저 가 있어야지. 투자라는 게 그런 거죠. 뭐 내가 먼저 가서 해야지. 네. 교수님 같이 가요? 아니야, 나 먼저 갔다 와서 나중에 같이 가요. 네, 그렇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죠? 네. 우리 고 교수님이 토지 전문가신데, 저는 친하니까 이 지원 좀 알려달라고. 그럼 맨날 그래요. 나 먼저 갔다 오고, 자기 먼저 땅 지원 찍고 그 다음에 네, 오라는 거지. 가격이 올랐을 때,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어디에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공부를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전국 8도가 있는데 어디 전국 8도가 다 투자처지 뭐, 그렇죠? 그럼 물어본다면 저는 충청도 아니 뭐 세종시에 관심이 많은데 세종시 어디가 좋을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도시재생지라고 한다면 저는 도시재생지는 전국에 다 도시재생지지 뭐. 그렇죠? 전국의 대도시가 다 도시재생지지. 그럼 나는 어느 지역에 어디가 관심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경매 강의 뭐 들어보셨지만은 이 경매 초보자들이 맨 처음에 투자할 때 경매 물건을 막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 물건을 딱 보면은 이분이 초보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 전국 걸 다 봐. 전국 물건을 다 보고 앉아있으면 이분은 초보야, 초보. 응? 왜? 신기하잖아. 전국 다 봐.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내 물건은 어디 있나 이거 찾는 거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영 교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밤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이거를 골라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난 그걸 골랐다면 그거 가서 내가 연구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투자도 보니까 뭐 여러분들 좀 투자를 또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투자도 보면은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 주특기가 있더라고. 주특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네. 주식도 잘하고 상가도 잘하고 뭐 분양권도 잘하고 그런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부산에 가서 만나보는데 이분은 뭐만 전문적으로 하시냐면 미분양 물건만 잡아요. 이분은 다른 거 안 해요. 미분양 아파트만 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분양 아파트만 투자해요. 그래서 거기서 물론 손실 난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제가 이제 호프 한 잔 먹으면서 물어봤죠. 어느 지역이냐? 같이 한번 하면 안 되냐? 안 가르쳐 주지. 그렇죠? 교수님 같으면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사시라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네. 술 한 잔으로 이걸 때우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맞아. 물으면 제가 우스운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게 자기가 먼저 사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지. 투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특기.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건 몰라. 자기는 다른 거는 자기는 모르는데 미분양만 할 줄 아는 거야. 그쪽으로는 자기가 아주 그냥 도가 텄다 이거야. 그렇죠? 뭐 또 분양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분양권 전매만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거죠. 그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다른 거 안 해. 상가만 해. 또 이분은 또 상가만 사요. 상가만 분양을 받아 이분은. 상가를. 상가 입주권 사가지고 상가만 투자를 해요. 다른 거 안 사더라고 또. 왜냐하면 상가의 재미를 본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계속 상가만 보는 거죠. 상가만. 이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 투자 과정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기존에 이제 하던 방식이 있으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론적인 무장도 좀 더 하시면서 내 주특기가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난 저쪽으로 가겠다. 요즘 핫한 뭐 지산 분양, 지식산업센터 그쪽으로 나는 투자하겠다. 그럼 지산 분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투자로 가는 거죠. 그런 어떤 자기가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난 토지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 자 보세요. 제가 아는 분 이분 얘기. 자 세금도 물론 중요해 지금 중요한데 아직 뭐 돈을 벌어야지 세금도 있지. 돈을 벌어야지 뭐 세금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경매 중에서도 정말 하이 퀄리티 경매가 뭐냐면 수용 경매죠. 수용 경매. 이거는 경매 지식 플러스 수용에 대한 지식까지 이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따지면 부동산 공법을 많이 하셔야 돼. 요걸 할 줄 알면은 이게 끝내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여기가 여기가 개발 예상지야. 개발 예상지인데 여기 있는 땅을 이분은 경매로 받았어요. 몇 프로에 받았냐면 130%에 받았어요. 130%.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매 공부했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 경매라는 것은 싸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130% 받아. 그럼 130% 질러버리면 그걸 누가 입찰가 써봤자 이 사람이 무조건 여기가 이기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경매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미쳤구나. 경매 삼수를 했나 보지 뭐. 이제 경매를 못 받으니까 이제 해가 다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질른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경매 낙찰을 못 받는 거야. A 열받으니까 그냥 120, 130 확 질러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낙찰 받고 나서 막 후회해. 내가 미쳤구나. 그렇죠? 응? 근데 이 사람 미친 게 아니라 130%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수용 개발이 될 걸 알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개발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 사업자가 찾아옵니다. 이 땅 팔라고. 응?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 안 판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알박기가 된 거야. 여기 얘 없으면 안 돼. 만약에 이분이 여기를 만약에 경매로 받았으면은 여기를 도려내고 개발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개발 초입구잖아. 이 땅 여기 못 건넨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사람이 가검을 설치해 놓은 거야. 여기다 딱. 그렇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자기 여기다가 뭐 한대.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는 미치는 거야 이거. 이거 완전 개력이지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 흥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 130% 받은 게 만약에 5천만 원이었다. 땅이니까 5천에 뭐 1억에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2억 불러요. 2억 달라고. 그럼 이 사업자가 맨 처음에 안 된다고 했죠. 나중에는 2억 줍니다. 2억 줍니다. 왜? 자기네는 지금 1억이 문제가 아니야. 이 개발비가 얼마인데, 이 개발 전체 개발비용이 뭐 지금 몇백억짜리인데 1억 가지고 지금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너 나가. 그렇죠?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1억 버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단순 경매로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개발적인 개념까지 다 공부를 해서 여기를 들어간 거죠. 네, 이게 진짜 경매의 최고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매는 싸게 받아야 된다. 싸게 받았으니까 팔면은 차익이 남는다. 물론 맞아 그 말이. 근데 싸게 받기가 쉽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에 자기가 특화된 전략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분 얘기 듣고 이 완전 엄청난 사람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실전적인 능력이 더 상승이 되는 건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걸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실천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건 토지잖아요. 이번은 이것만 해요. 이런 식의 토지만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로 특화된 분이야. 이분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재테크 외에도 뭐 상가 얘기도 듣고 뭐 토지 다 듣는 이유가 듣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느낌이 와요. 난 저쪽 분야로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서 공부도 하러 다니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투자는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교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돈은 없어도 눈은 있잖아. 그렇죠? 돈은 없어도 눈은 있잖아요. 그럼 보러는 가야지. 그렇죠? 만약에 오늘 제가 도시재생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시에 매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도시재생지를 가보셔야 되는 거야. 어디가 됐든 간에. 도시재생 검색해보세요.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흐름을 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강의 시간에 들은 거는 금방 날아가. 근데 내가 현장에 가서 본 거는 잘 각인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면은 투자는 그런 것 같아. 여성분들은 이거 이해가 되실 거야. 제 말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쇼윈도를 딱 가는데 여기에 멋진 옷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옷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계신데 이 옷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이제 꿈을 꿔요. 당장 못 사는데 꿈을 꿔 이제. 그렇죠? 나 이 옷 무조건 사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옷을 사고는 진짜 진성품 사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비슷한 거라도 산단 말이야. 그렇죠? 저는 투자가 이런 것 같아. 투자가 이게 투자자의 마음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사고 싶은 거야.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이분은 뭐 부동산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좋아하는 분도 아닌데 연세가 있으신 여사님이신데 자기는 하여튼 땅을 보는 이렇게 눈이 있대요. 보는. 그걸 우리는 촉이라고 합니다. 촉. 그러니까 이 투자에는 촉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촉. 그러니까 촉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 물건 딱 보면 그 느낌 팍 온대. 내 거라는 거.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다. 자기 거래.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어쩌지 해서 일이 바빠가지고 못 사가지고 이렇게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하고 갔는데 그날 잠이 안 오더래. 왜요? 했더니 이거 누가 낚아채 갈까봐.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물건 딱 보면서 저거 내 거라는 느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촉이 없으면 촉을 키워야지. 근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어떤 분은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지기가 느껴진대. 지기가 땅의 기운이 느껴진대요. 야,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이 정도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이런 타고난 분들 빼놓고는 어쨌든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쇼윈도의 그 멋있는 옷을 사고 싶은 마음, 이게 투자자의 마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촉도 키우셨으면 좋겠고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세간면이 있어요. 간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가 좋을까요? 간면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 비과세, 그 다음에 면제. 이런 말 있어요. 비과세, 면제. 그럼 비과세가 좋을까요? 면제가 좋을까요? 네? 면제는 세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비과세는? 안 내는 거죠. 그럼 차이가 뭘까요? 비과세, 면제.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아요? 그럼 비과세가 좋을까요? 면제가 좋을까요? 면제? 비과세? 자, 얘가 더 좋은 거예요. 면제라는 말은요, 세금을 면해준다. 그래서 비과세랑은 비슷한데, 면제란 말은 100% 감면을 말해요. 100% 감면. 100%. 세금을 100% 감면해준다는 뜻이야. 대신 얘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얼마까지만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감면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승인을 맡아야 돼요. 복잡해요. 그러면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아시겠죠? 그런데 비과세는 아예 과세 제끼는 거예요. 얘는 아예 제끼. 아까 1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보유 또는 조정적으로 2년 거주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다. 이건 아예 제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는 제끼는 것이 아니라 100% 감면 신청을 해야 돼. 감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더 좋은 거지. 얘가. 그러면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토지 투자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한 규정이 바로 이 규정이에요. 8년 이상을 작용하는 농지를 우리가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100% 감면. 네. 이거 들어보셨나요? 8년 작용하다가 하면은 100% 감면해 줘요. 그러면 요거는 감면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승인이 떨어져야지만이 양도세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농지를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일단은 작용 농지가 되려면 첫 번째 부재지주가 되면 안 돼요. 부재지주가 뭘까요? 부재지주. 현지에 살지 않는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서초동이 주소지인데 실제 농지는 실제 농지는 저기 있는 거야. 뭐 저쪽 안성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거기다 주소를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작용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러면 이 작용을 뭐 여기 8년 내가 농사짓고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요 양도세 감면 신청을 딱 들어오잖아요. 감면 신청을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어떤 세무선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요. 저기 모자 한번 벗어보라고 그래요. 모자. 왜 그럴까요? 왜? 어? 그렇지. 딱 보면 알잖아. 빙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은 안 되는 거야. 얼굴 벌써 희잖아요. 원래 얼굴이 까마면 제일 좋아.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손 좀 한번 내밀어 보라. 손. 왜 그럴까요? 손. 손 보면 알거든. 이게 농부의 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벌써 딱 용태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도 들어가기 전에 시멘 바닥에 밀고 들어가야 돼. 이거는. 손이 거칠어야지. 이게 여름처럼 부드러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어떻게 통과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 농약 뭐 쓰세요? 비료 뭐 쓰세요? 물어봐요. 지금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도 지금 암기가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 외우고 농약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서류만 내면 됐는데 그만큼 요새는 다 본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집원도 물어봐. 집원이 뭐예요? 그럼 어떤 투자자는 자기 집원도 몰라. 집원이 뭐예요? 땅 주소를 못 외워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묻지마 투자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겨우 어떻게 알아냈어. 응? 걔 집원 알아내서 이제 집원을 딱 입력해. 그럼 구글 위성 지도를 구글로 들어가서 세무공무원이 딱 입력합니다. 요즘은 구글 위성 지도를 볼 줄 알아요. 공무원들도. 우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세청도 부동산 공부를 다 해요. 연수교육을 다 시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우리만 부동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겠어. 국세청 공무원도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구글 지도를 딱 보고
구글 지도를 딱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야. 구글 지도를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야. 딱 사이즈를 구글 지도를 딱 보는 사이즈를 보니까 이제 화면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생님 땅 찾아보세요. 물어봐. 자기 땅 못 찾아. 이 땅인가? 이 땅인가? 응? 또 무슨 자경이야. 자기 땅도 못 찾는데. 그렇죠? 근데 찾았어. 보니까 막 여기에 뭐 횡해. 어디 농사 짓고 있어요? 글쎄다 분명히 졌는데 없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4차 혁명이 발달되면 지금 드론 있죠, 드론. 나중에 드론을 띄울지도 몰라. 사모님 잠깐 계셔요? 바로 드론 띄워서 그냥 바로 드론이 날아가서 사진 촬영해서 바로 보냅니다. 농사 어디 지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발달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시골에서 요새 농약 같은 거 뿌릴 때 있잖아요. 드론 활용한대요, 요새. 그러니까 한 헥타르당 얼마씩 받는데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제가 가보니까 이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귀농귀촌센터 같은 데서 제가 교육 가보면 이제 농지 관련 강의도 좀 하는데요. 가보면 이걸 6차 혁명이라고 그래요, 6차 혁명.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기 양지동에 있는 귀농귀촌센터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2030 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2030, 이게 뭐 표는 있는 거고 얼굴 연식은 4050이겠지 하고 이제 갔는데 진짜 2030에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0대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농업에 벌써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 교육 들으면 아버지가 땅 주신다고 그래서 네. 그거 와야지. 아버지가 땅 준다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벌써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20대 이제 그 어떤 아프리카 TV 같은 데 보면 요즘은 이제 자기 셀프로 해서 이렇게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무슨 농사꾼이 있나 봐. 얘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안 돼가지고 그냥 얘가 원래 시골에서 자라서 그래서 자기가 아프리카 TV에다가 자기가 농사 짓는 거를 일상을 이렇게 다 나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막 올리나 봐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지. 이게 막 벼 심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취업도 요새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도시 생활이 쉽지가 않거든 이게.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힘들잖아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이참에 아버지가 땅 준다고 하니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지으면 얼마나 시간적인 자유함이 있어. 누가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럼 얘네들 생각에는 됐어 봐. 농약도 드론 띄워서 하면 돼. 그럼 자기가 드론 배우면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얼굴 안 타도 딱 그냥 논두렁에서 뭐 딱 의자 앉아놓고 드론으로 조종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애들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농업용 로봇이 나오면은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업이 이제 농업 시대는 끝났다 아니라 농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이 농지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 가치가 아니라 토지 가치입니다. 토지 가치. 그럼 토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토지 강의를 우리 옆에 이제 고상철 교수님 강의하시지만 토지 강의를 아마 듣게 되면 야, 이게 신세계가 딱 보일 겁니다. 토지는 저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토지 강의가 저 끝부분에 있죠. 그렇죠? 그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토지 강의 들으실 때는 고 교수님을 모시고 가셔서 막 이렇게 술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집안 얘기를 해야 돼. 응?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는 이제 많이 갔잖아. 고 교수님 많이 갔잖아. 그리고 가가지고 빨리 알아봐야지. 그렇죠? 원래 투자가 그런 거야. 일단은 내가 먼저 사야지. 그렇죠? 내가 먼저 찍는 거야.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8년, 그러니까 이런 8년 자격은 옛날에는
그냥 서류만 대충 농지원본 만들어서 서류만 요식행위만 하면 다 인정해 줬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류만 내면 대충 감면해서 100% 감면해 줬는데 요즘은 감면 신청 들어오면은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좀. 그만큼 요즘은 확인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런 구글 이런 거 모르지, 공무원들이 몰랐지. 근데 공무원들이 아는 건지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만 부동산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세청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시간에는 절세 탈세라는 주제 가지고 한번 가볍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기명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잔 마시겠습니다. 네.